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야구 토토 승일패 1회차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구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제, 올해의 승일패, 야구 토토 승일패 첫 번째 회차가 되겠습니다. 자, 발매 마감일 시는 3월 27일 목요일 1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KBO 경기 5개 경기 먼저 선편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기 메이저리그 경기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KBO는 이미 지난 주말에 개막을 해서 이제 주중 레이스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MLB는 이제 개막 라운드 이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앞으로 2월 금액도 이제 넘어온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610만 500원 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기서부터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멤버십 프로 등급에 해당하는 멤버십 프로 등급은 프로토까지 이제 가장 상위 멤버십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프로토 승부식과 기록식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프로토 기록식 쪽에서 이제 무더기 적중이 나오고 있는데, 뭐 무더기 적중이 나온다고 해서 막 20개, 30개 이런 건 아니고요. 워낙 저는 이제 고액 배당 위주로 소액 고액 배당 위주로 이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액 배당이라는 소리 자체가 다적중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이제 저배당일 때 페이버릿 쪽으로 갈 때 이제 다적중이 나오고 이제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배당 쪽에서 프로토 기록식 쪽에서 많이 배당이 잡히고 있어서 그것은 아무튼 반가운 현상이다 싶은데요. 자, 멤버십 프로 등급 프로토 기록식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월컵 예선 13.6배당 적중. 여기가 페이버릿이 이라크 쪽으로 팔렸는데 저는 팔레스타인을 되게 세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쪽에서 스탠스를 잡아놓고, 그리고 그쪽으로 잡아놓고 들어가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다 배당이었었고요. 웬만하면. 자, 그래서 가장 무난한 스코어의 승리 2대1 스코어였는데도 배당이 이렇게 두 자리 숫자대 고배당이 잡히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어가 먼저가 아니라 배당 가치, 또 이제 배당 노림이 이제 우선이 되는 거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일반적인 스코어가 뭐 2대1, 뭐 2대0, 뭐 이런 거기 때문에 1대1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배당이 뭐 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은 저는 잘 안 보는, 배제하고 보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역배 사이드에 들어가서 평범한 스코어라고 할지라도 배당을 준다 그러면은 이건 찬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적중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 여기도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여기는 이제 이란이 그거였기 때문에 페이버릿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즈베키스탄을 세게 보고 있는 그런 스탠스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선전 노림 무승부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18.4배당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뭐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뭐 배당이 없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것이고, 2대2 노림수 가지고 갔고, 그러면서 18.4배 적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중저배당량 적중 한국야구, 그리고 15.9배 프로토 기록식입니다. 다음 독일과 이탈리아의 65.3배,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었죠. 65.3배 기록식 초고배당 적중이 있었고, 그다음에 농구 토토 멤버십 K등급 매치 토토 더블 적중 36.9배, 그다음에 프로토 기록식 프로 등급 12.5배, 또 기록식 12.6배, 그다음에 여기는 프로토 승부식이었습니다. 5폴드 12.7배 적중이 있었고요. 농구 배구 조합으로. 그다음에 중저배당량 후순위 적중,
그다음에 농구 토토 매치 K등급입니다. 110.8배, 110.8배 매치 토토에서 100배가 넘어가는 큰 배당 잡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12.2배 기록시, 13.7배 기록시, 15.7배 기록시, 그리고 여기 중저배당 후순위 적중, 그리고 39.9배 기록식에서 고액배당 크게 잡힌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7.9배 프랑크푸르트랑 아약스의 경기, 이것도 27.9배의 적중을 가질 수가 확보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까지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젠 본판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야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경기서부터 봅니다. 자, 1번 경기는 LG와 한화의 경기. 지금 KBO 경기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KBO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는 이제 개막이고 이러니까 일단 순위는 따로 아직 순위를 옆에다가 막 써드리지는 않을게요. 이제 뭐 다다음 주서부터 순위가 좀 그래도 좀 구체화되면은 그때 이제 순위는 뭐 적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 LG랑 한화의 경기인데 여기 송승기랑 문동주의 선발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지금 목요일 경기니까 수요일 경기, 그러니까 좀 전에 끝났던 경기인데 LG의 임찬규가 FA로 가면서 완전히 그 마음가짐을 다시 먹은 것 같아요. 신인의 자세로 초집중 모드로 가서 던지더니만 임창규가 완봉승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한화는 영봉패를 이제 당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한화가 지금 2연속 영봉패거든요. 임창규한테 한번 당하고 그 전에는 유현진이 굉장히 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이 부진하면서 그렇게 돼버렸고, 자, 2연속 영봉패, 3연속 영봉패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선발 그 사이즈 자체가 문동주라면은 이거는 노려볼 수 있겠고, 예, 여기 이변 노림 단통으로 들어가는 이런 승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한다. 자, 과감하게 한번 치고 들어가 봅니다. LG 지우는 게 쉽지가 않지요.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다음에 2번 경기는 쓰기랑 롯데의 경기, 박종훈과 나균안의 선발 매치업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는 최정의 부상 리스크가 있고요. 여기는 유강남이 저는 키플레이어라고 봅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한참 부진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5위권 싸움까지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유강남이 복귀한 다음서부터 그렇게 성적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즌 초반에 롯데가 지금 절고 있는 게 유강남의 부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본다. 그러니까 포수 자리, 여기가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그냥 부진이 부상보다 더 안 좋아 보이는 케이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그래도 노림수가 이변의 노림수는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3번 경기는 삼성과 NC의 경기, 김대호랑 목지훈의 선발 매치업입니다. 김성근 키즈 목지훈. 저는 여기 잠재력을 높이 삽니다. 높이 사고, 그리고 삼성이 시즌 초 개막전 이후 내리 3경기 3연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3경기 연속 두 자리 숫자대 득점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계속 그렇게 때릴 수는 없습니다. 절대 계속 그렇게 때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 이길 수도 없거니와 계속 그렇게 때리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 이제 스코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중인데 좀 더 빠져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여기는 NC 사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도 역배 단통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노림수, 과감한 승부수가 되겠고, 4번 경기 KT랑 두산의 경기 오원석과 김유성이 되겠습니다.
오원석이 지금 승부지가 만빵입니다. 오원석이면 이제 이적을 한 거죠. 쓱에서 KT로 이적을 했습니다. 김민과 맞바꾼 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서로 이제 좌투수, 우투수 이렇게 바꾸면서 서로 필요에 의해서 된 건데, 오원석의 뭐 슬라이더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 수준급이다. KT를 만나서 새로운 도약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5번 경기는 기아랑 키움의 경기, 김도현과 윤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선발 매치업으로 봤을 때는 타격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기아 쪽에 좀 악재가 있죠. 김도영이 나간 다음에 김도영이 지금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웃됐잖아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갑다 했어요. 뭐 그래도 워낙 팀이 세니까 나머지 전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 했는데 박찬호마저 지금 무릎 부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래버리면 좀 틀리죠. 이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특히 박찬호의 수비력, 요거 만약에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좀 요렇게 보이는데, 자, 아무튼 여기는 그런 부상의 악재가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선발이 좀 약한 지금 매치업에서는 키움이 재밌을 수 있습니다. 키움은 용병 웨인 선수를 지금 2명으로 지금 넣어놨잖아요. 투수가 둘이 아니라 타자, 웨인 타자가 둘로 넣어놨잖아요. 그러면은 타격전으로 흐르는 게 선발 매첩이 약할 때, 그때 타격전 양상으로 흐를 때, 요때 키움은 재밌는 승부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 팀은 기아가 센 건 뭐 다 아는 것이고, 그리고 찬스는 키움 쪽으로 잡혔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를 그리고 타격전 양상이 예상이 되므로 어느 한쪽으로 뚫릴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양방 갈라치기. 요거 재밌는 마킹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까지가 KBO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 지우고 KBO 경기고, 그다음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나가 봅니다. 자, 여기가 6번 경기서부터가 이제 되겠고요. 6번 경기 토론토랑 볼티모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베리오스랑 애플린의 대결. 전 베리오스. 베리오스 좀 더 세게 보고요. 이렇게 세게 보고 볼티모어의 애플린 지우고. 이 무브먼트 자체가 저는 베리오스가 좀 더 예리하게 나온다. 이런 것도 보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좀 더 나올 수 있겠고, 전 토론토 사이드에서 보고, 다음에 7번 경기.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자, 이발디, 그리고 크로세. 자, 아렛 크로세가 보스턴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몸만 멀쩡하면은 여기는 뭐 사이영으로 갈 수 있는 피처입니다. 엄청난 그 구속과 탈삼진 능력을 갖추고 있는 크로세. 화이트삭스에 있을 때는 팀이 워낙 약하니까 빛을 보질 못했지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시즌 이제 이 중간에 도중에 이제 이적 시장이 열렸을 때 그때 크로세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긴 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크로세가 좀 기분이 좀 빠졌죠. 좀 그러면서 좀 기분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토브리그에 가면은 최대어로서 크로세가 이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자, 보스턴으로 왔습니다. 시범 경기 때 엄청난 피칭을 보여줬고요, 이미. 올 시즌 보스턴 유니폼을 입은 크로스의 모습, 요거 잠옷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와 클리블랜드의 경기, 라간스랑 여기는 바이비 선발 매치업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투수 모두 셉니다. 그리고 두 투수 모두 저는 집중 관리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바이비는 제가 뭐 마이너리그 시절에서부터 눈여겨봤던 그 점 찍어놨던 피처이고, 라간스는
텍사스에서 캔자스로 넘어왔을 때 재작년 도중에 왔죠. 그때 왔을 때 이 캔자스가 이 레이건스에게는 약속의 땅이 된 겁니다. 라간스에게는. 그러면서 선발 로테이션 보장을 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장해 주니까 실력 발휘를 유감없이 해냈고 그리고 성적 나오고 있고 바이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두 팀은 정말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다. 어느 한쪽도 쉽지 않다. 여기다 올커버 찬스 쓰겠습니다. 다음에 9번 경기는 신시내티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그린과 웹의 매치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은 볼은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제구가 문제고요. 웹은 능구렁이 같은 그러한 이 피칭을 경기 운영을 하는 그런 A급 검증된 에이스이고요. 자, 웹 쪽이 한 급수 위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정우도 지금 몸 상태 괜찮지요. 그때 한번 자고 일어나서 아팠다 뭐 이거 근데 금방 괜찮아졌고 이정우도 그냥 단순한 담 증세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몸 상태 굉장히 좋고 그래서 빨리 개막전이 지금 기대가 된다. 빨리 뛰고 싶다. 뭐 이런 의지까지 보여줬고요. 뭐 투타의 기대치 다 가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10번 경기 샌디에고랑 애틀란타. 여기는 킹이고요. 여기는 세일입니다. 세일도 이 애틀란타로 넘어와 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중이고 킹도 마찬가지. 예, 샌디에고로 넘어와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킹이고 이 두 팀의 대결 중에서 근데 전력이 좀 빠진 거는 샌디에고 쪽에 전력이 좀 빠진 게 있죠. 뭐 김하성 나간 것도 있거니와 뭐 그밖에 많이 지금 로테이션에서도 빠지는 선수들이 많이 보이고 다르비슈도 지금 부상 중이고요. 그런데 애틀란타도 마찬가지 전력 마이너스 요인은 좀 있습니다. 아쿠나 주니어가 좀 더 복귀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전반적인 선수층과 그리고 불펜의 두께를 봤을 때는 애틀란타가 좀 더 낫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킹과 세일에 비교해서 세일이 제2의 전성기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얘기 나왔으면은 그러면 사이즈상 세일이죠. 세일, 크리스 세일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애미랑 피츠버그가 되겠습니다. 알칸타라랑 스킨스. 검증된 에이스 그리고 굶어있는 에이스 알칸타라. 알칸타라의 이 고속 슬라이더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최근 뭐 지난 시즌도 그랬고 좀 안 좋았죠. 계속 몸 상태도 안 좋고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승문도 따라주지 않고 이런 게 있으면서 스탯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요거 저는 급반등할 수 있다. 팀이 워낙 약하니까 정말 완전 뭐 다승왕 경쟁으로 가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팀이 일단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의 한계는 있지만 이 알칸타라의 개인 능력치만큼은 인정을 하고도 남는다. 자, 여기 스킨스입니다. 스킨스도 여기도 A급 피처가 이미 돼버렸죠. 2년 차에. 신인왕 출신이니까. 신인왕을 따냈으니까. 2년 차들이 좀 고생을 하는 것이 1년 차에서 신인왕을 받는 등 굉장히 큰 선전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집중 견제, 집중 분석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 다음이 조금 힘들어지곤 합니다. 근데 스킨스의 구위는 워낙 좋기 때문에 구속도 엄청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될 겁니다. 되긴 되는데 그런데 좀 고전할 수도 있다. 자기도 같이 수일기를 해서 투구 패턴을 좀 바꾸든가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이다. 네, 중간에 좀 아픈 자리 있을 것이다. 자, 마이애미 여기도 역배 노림수를 좀 가지고 보고요. 다음에 다저스랑 디트로이트, 스넬과 스쿠발의 대결입니다. 다저스 올해도 절대적인 탑티어 입니다. 디트로이트가 팀으로 봤을 때는 이 다저스를 이길 수가 없는데 다저스의 급수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다저스를 이길만 팀 자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팀으로 봤을 때 다저스를 잡으려면은 결국에는 이 걸출한 SP 카드 가지고 좀 괴롭혀야 되는데 스쿠발만한 카드가 없지요. 스쿠발보다 더 센 투수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리그 정상에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스쿠발, 검증된 스쿠발입니다. 다저스를 말리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 중에 하나. 그리고 지금 리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매치업에서는 스쿠발 좀 더 욕심날 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배당을 지금 주고 있는데 요런 거 못 참는다. 스쿠발이 이런 큰 배당을 주는 자리 못 참는다. 이걸 깨질 각오하고 들어가는 역배 승부. 그다음에 13번 경기는 애리조나랑 컵스입니다. 갈렌과 스틸의 대결. 스틸이 도쿄 가가지고서 다저스한테 아주 시원하게 쥐어 터지고 왔죠. 자, 특히 갈렌의 싱커. 낮은 보더 쪽에서 형성이 되는 페스트볼과 싱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애리조나 올 시즌 재미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14번 경기 시애틀과 애슬레틱스. 여기 오클랜드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제 애슬레틱스라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2군 경기장 하나 잡아가지고서 세크라멘토 근처에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올 시즌 일단 치를 것인데 여기가 참 재미있는 경기입니다. 여기도. 자, 마지막 경기. 자, 마지막 경기에 앞서서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버트랑 세베리노의 선발 맞대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베리노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애슬레틱스로 왔어요. 지금 이 애슬레틱스는 전형적인 머니볼 팀, 머니볼 팀으로서 영화 머니볼의 그 주인공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전형적인 그 스몰 마켓의 팀인데 이 팀 연봉이 얘네가 916억입니다. 팀 연봉이요. 그런데 세베리노를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세베리노랑 같이 계약한 게 3년입니다. 3년. 일단 3년인데 3년짜리인데 3년에 950억이니까 950억을 썼어요. 와, 이렇게 쓸 수 있는 계약이 나온단 말이야 싶을 믿기지 않을 정도. 그렇게 세베리노에게 지금 돈을 갖다 부었습니다. 올인 담근 겁니다. 올인을 이쪽으로 세베리노 쪽으로 담근 겁니다. 세베리노가 양키스에 있다가 그러면서 에이스도로 타다가 뭐 부진에 또 토미존 수술도 받고 이러면서 작년에 매치로 서브웨이를 타고서 퀸즈로 넘어갔죠. 시티필드로 넘어갔죠. 매치로. 그래서 11승 7패 3점대 후반의 방어율 성공했습니다. 9위가 살아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다시 곧장 이제 애슬레틱스로 넘어온 것인데 구단 역대 최고의 계약을 터트리면서 이제 온 것인데 왜 이렇게 이제 세베리노에게 돈을 썼을까? 27년이면은 27년에 지금 25년이죠. 27년에 저쪽으로 가죠. 라스베가스로 이제 얘네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년 남은 건데 올 시즌 빼고 실질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리빌딩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2년, 1년 정도 있는 건데 그 전에 일단 밑그림을 잡아놔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일선발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타감 요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라스베가스에 들어가서 스몰 마켓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빅마켓으로 변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영입 자원이 세베리노가 뉴욕에서 데리고 온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지 작업, 새로운 연고지로 가기 전에 라스베가스로 가기 전에 팀 칼라, 팀 전력 뭐 이런 것들을 레벨업 시키는 이제 정지 작업, 그 초입 과정에서의 작업이 세베리노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다 실패해도 다 안 봐도 애슬레틱스 중에서는 이 세베리노 승부만큼은 봐줘야 된다. 여기도 단통 한 방으로 끌고 가는 승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승 1패 1회차라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예,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좀 더 정리하고 압축해서 좀 더 그 짧은 시간에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과 슈퍼땡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